네, 안녕하세요. COR군에서 군사활동 번역 강의하는 강준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푸틴을 둘러싼 파워 시프트를 주제로 해서 음악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 푸틴을 둘러싸고 이제 지하폴리티컬 파워 시프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질문입니다.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정리하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제목 잠깐 그 하나만 정리를 해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이 지오폴리티컬 파워 시프트 그 지정학적 그 권력의 이동 그 내지는 전환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어떤 책 제목에도 붙었던 그런 문구죠. 파워 시프트라고 해서 그런데 이 파워 시프트 그 할 때 이 파워라는 게 국가 자체, 그러니까 강국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국제 정치, 외교 이런 쪽에서 이 군사 관련해서 이 파워라는 게 강국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강대국이죠. 그레이트가 붙으면 그 다음에 더 센 초강대국 그리고 거의 쓰진 않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이제 중국을 나타낼 때 가끔 쓰이죠. 극초강대국이라고 해서 하이퍼. 자, 그다음에 열강이 이렇게 열강은 여러 강국들을 뜻하는 거죠. 그 파워즈 이렇게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약소국은 스몰 파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 calm autumn day on the ancient streets of Riga. In the National Library, by a river that flows into the nearby Baltic Sea, discussions will soon begin about the future of the world. 네, 리가의 그 고대 거리의 그 어느 한 고요한 가을 날인데요. 국립도서관에서 이 논의가 전 세계의 그 미래에 대해서 조만간 있게 될 것인데 이곳은 발트해 그 인근 발트해로 유입되는 그 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편을 가르지 않고 이 논의를 하는 그런 상태죠. 디스커스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여기는 어떤 특정 장소에 그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토의라고 해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의에 대비시켜서 디베이트는 찬반으로 나누는 거죠. 프로즈 앤 컨으로 나눠서 자기 주장이 이제 우세하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그 세팅이죠. 이 토론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welcome you all to Riga and to the Riga conference. 네, 그 여러분 모두를 그 리가 컨퍼런스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This is a gathering of politicians and diplomats, soldiers and security experts. They hold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ere every year. This year is different. 네, 이는 그 정치가 그 외교관, 어, 군인 그리고 그 안보 전문가들의 그 회합인데 이들은 이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자, 이 시큐리티는 여기서 이제 기본이죠. 가장 거창하게 그 국가 간의 국제적으로 이제 그 관계를 논할 때, 안전을 논할 때 얘기하는 안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시큐리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것부터 보죠. JSA는 너무 유명한 공동 경비고요. 자, 그다음에 이 보안군, 각국 보안군인데 이게 그 공군에서 쓰이게 되면 밀리터리 폴리스를 의미하는 군사 경찰이 됩니다. 자, 그다음 국제안보지원군, 그다음에 중국의 공안, 그리고 외곽 경계, 그리고 시큐리티 코스트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안보 의식인데 개인적으로는 안도감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복수 형태로 쓰게 되면 이게 그 시큐리티즈는 증권이 되죠. 증권 시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시큐리티 마켓, 현재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거는 제일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보안이죠. 보안 시장. 자, 그리고 비밀 취급인가, 비취인가라고 줄여서 많이 합니다. 그냥 클리어런스만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걸 유의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 경제나 사회 보장과 안전과 안도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그냥 단순히 안전이 있고 안보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셔서 국가의 안위라는 말이 있죠. 안위라는 말은 그 무기 그 느낌이 드는 이 안보하고 또 단순히 그 피지컬한 안전하고 세이프티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웰빙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 그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위, 웰빙까지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The world is a mess, Europe is a mess, the Middle East is a mess, everything is a mess. 네,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고 유럽과 중동 또 마찬가지이고 정말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Edgar Selinkiewicz is president of Latvia. This former Soviet republic of some 2 million people is now on NATO's front line. 네, 에드가 윈케비크는 라트비아의 대통령인데 이 전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그 공화국은 인구가 약 한 200만 명이 되고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그 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에트 정식으로 쓰면 이제 USSR로 쓰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줄여서 그냥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 정식으로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프론트 라인을 전선인데 이 전방에다가 마치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가상으로 그렇게 선을 그어져 있다라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돼 있는 그런 묘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전선. 이, 이 forefront는 전방 중에 맨 앞에 최전방이 되겠고요. 최전선은 foremost front 추천드리고 일선 부대는 말 그대로 first line unit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교 쪽으로 들어가면 최전방이라는 말보다는 최전면이라는 표현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구분하기도 좋죠?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것과 아닌 것과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 South Korea Freedom's Frontier라고 해서 미군이 많이 표어로서 많이 쓰이기도 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이럴 때 프론티어는 원래 물리적으로는 국경의 최외곽 지역, 즉 변방을 뜻하는데 이럴 때는 묘사죠. 자유의 최일선이라고 하는 묘사입니다. 묘사, frontier. Latvia's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Ukraine. The Russian border is only 140 miles away from here. 예, 라트비아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러시아 국경은 이곳에서 불과 14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서포트는 간단한 건데 크게 봐서 지지 아니면 지원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지원이라 하면 마음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심양면 모두 다 피지컬리 물자적으로도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에 그게 확실해야지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기가 US 미국이 서포트를 한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죠. 무기 같은 것들로 실제로 어, 그렇지만 이 라트비아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셔도 되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트비아가 전 소련의 이 구성 국가였던 이 라트비아 그러면 아마 여기도 침공 대상이 될 거야. 그런 면을 봐도 라트비아가 쉽게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유추 짐작도 가능한데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원이란 말보다는 지지로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We cannot let down our guard. 네, 저희는 경계를 느슨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let down one's guard는 일반 묘사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군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경계 근무를 중단한다 그럴 때 그렇죠. let down guard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초병들이 센트리들이 보초 근무를 설 때 그럴 때는 stand guard 내지는 stand watch 이렇게 문구를 구사해 주셔야 됩니다. Janis Kariņš, Latvia's foreign minister, worries that the international spotlight has swiveled away from the war in Europe. 네, 이 라트비아 외무 장관의 걱정하는 바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 유럽 내 이 전쟁,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Of course, Israel needs our support, but also so does Ukraine. 예, 물론 지금 이스라엘도 저희의 그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Kalin says Putin is an opportunist who'll exploit the Middle East crisis to distract attention from his war. 네, 이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회주자로서 이 중동의 사태를 악용해서 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그 전쟁, 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시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익스플로이트는 일단 크라이시스는 위기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미 벌어진 상태의 그 현재형일 때는 크라이시스 사태라고 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좋지 않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익스플로이트가 착취라는 해석을 할 때가 있고 범죄적으로 이제 sexual exploitation, 성착취. 여기서는 그거보다 이 착취라는 거, 이 사태가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사실 그 문구 자체가 조합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태를 악용하는. And our response must be that the political support and also public support for Ukraine does not and cannot diminish. 네, 그래서 저희 반응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줄 수도 없습니다. Putin blames the Israel-Hamas war on a fundamental failure of US world leadership, saying that Washington ignored the Palestinian issue for too long. 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책임을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의 실패, 근본적인 실패에 두고 있는데,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사안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 리더십은 지도부라고 하는 집단 자체를 얘기할 때가 있고 지도력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도력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지도력과 지도부를 확실히 구분해 주실 때는 지도부 리더십 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He's trying to win support, particularly among global south nations, by arguing it's time for geopolitical power to shift to the east. 네, 이분은 지지를 얻고자 노력을 하는데 특히 지구 전 세계 남방 국가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정학적 권력이 동방으로 이동하는 이동해야 할 시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트가 있고 웨스트가 있고 우리 서방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동부라고 하면 그냥 미국의 동부 지역 이런 식의 이제 오해 소지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글로브를 놓고 전 세계를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서방이란 말을 많이 우리가 썼잖아. 그래서 서방, 남방, 동방, 북방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지리적으로 위치 를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В нынешних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а тесна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ординация, что мы и делаем. И сегодня мы это все тоже... Change is already underway. When Putin met China's President Xi in Beijing this week, he called for them to closely coordinate foreign policy. 네,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 국가 주석과 베이징에서 회동을 이번 주 가졌을 때 그때 서로 이 대외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시죠.
이 foreign 할 때 그냥 외교 정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이 외교 정책 그것도 뭐 괜찮은데 외교 정책 외교를 할 때 그냥 정책 한 국가의 정책도 괜찮지만 이게 이 해외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꼭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경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외국에 대해서 해외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원래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외 정책, 해외에 대한 외국에 대한 정책 이렇게 대외 정책이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코오디네이트는 이제 이 코퍼레이트 협력 원팀에 대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이 협력 이것과 이 구분할 때 일단은 협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걸 도와줄 때 그 그럴 때 협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서로 쌍방이 하면은 mutually coordinate 그러면 이제 공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구상으로 잘 보시면은 이 coordinate를 let's coordinate 이렇게 하면은 let us coordinate 그러면 그냥 공조가 될 수 있겠죠. 서로 협조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이게 협조가 되려면 coordinate on policy 이렇게 해야 되죠. 문법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자. 그런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는 이 coordinate의 목적어는 policy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정책을 협조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을 놓고 이 코디네이트 할 때 그 직접적으로 뭔가 코디네이트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코디네이터라고 업무 조정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콜포의 대상, 촉구의 대상이 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잖아요. 양국이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코디네이트 하자고 그랬으니까 쌍방이 잘 의견을 조정해가는 조율, 파인 튜닝 이쪽으로 결국 해석을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보죠. 코퍼레이트가 아까 협력이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협조,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콜라보레이션은 협조와 공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협조와 협력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제 시대에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콜라보레이트를 했던 사람들 이럴 때는 부역이라고 그러죠. 부역자. 일제 시대 부역자. 그래서 나치 시절에 2차 대전에 나치 쪽에 이제 콜라보레이트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부역자라고 적국을 위해서 이 협력을 하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콜라보레이트를 씁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오늘은 푸틴을 둘러싼 전 세계 파워 시프트 권력의 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